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좀 즐거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솔직히 어제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열렸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 국회를 대리해서 이 위장탈당과 쪼개기 국회를 변명해야 하는 변호인들은 왜 역사의 이 추악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 하는 것일까? 한편 오늘은 또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이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준석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갈 길은 이미 붙었습니다. 강은 큰데 넓은데 다리가 이미 붙하고 없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붙여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건마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고 있습니다. 벌써 신청 사건이 5건이었는데 오늘 이제 3건이 열립니다. 남부법원의 가처분 담당 재판부는 딱 한 곳뿐이죠. 이준석은 자신이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일까요? 이미 한번 이긴 곳이니까 계속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은 그나마 남아있는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마지막까지 스스로 끊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의도를 지배하는 사건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후폭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당은 이제 MBC 사장 박승재를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열고 외교부 장관 박지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의도에서는 협치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협치를 기대한 것은 민주당이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출범하면 전 정부 적폐청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협치가 되어서 적폐청산을 누그러뜨리자.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적폐청산은 문재인에 연관된 것뿐 아니라 이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연관된 것 역시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기대한 것은 이런 적폐청산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소극적으로 처신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만천하에 문재인이 연관된 사건으로 알려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은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한답시고 어떻게 이런 사건을 뭉갤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에 연관된 사건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니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 FC 사건, 그리고 GH 합숙소 사건 등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들은 그 단위도 클 뿐 아니라 이 대선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사가 중단된 사건들로서 결코 묻힐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모두 다 특검이 필요해 보이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같은 사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들을 협치를 위해 뭉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뭉개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의 기대는 여기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재명이 이번 방탄조끼 뇌벌 다들 아시죠? 검수완박법을 만들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그 당대표를 하고 난 뒤에 기소가 되어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방탄조끼 뇌벌을 입었는데도 지금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여당과 싸우자. 윤석열 정권과 싸우자.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건건 여당과 맞서고 윤 대통령과 싸우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협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바람에 여당과 맞서는 야당은 거대한 스크럼을 짜게 됐습니다. 친 이재명, 그 그룹에다가 친문재인 세력은 함께 살기를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이와 친문이 완전히 합쳐졌습니다. 여기에 반윤석열 선상에 설 수밖에 없는 정치 세력들도 어쩌면 함께 뭉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함께 뭉치는 모습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이 메인 DC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척 즐거워진 사건입니다. 그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 한동훈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다.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다. 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솔직히 이런 지적에 할 말이 있는가요? 사실이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동훈이 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이 검수완박법이 공포돼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그렇죠. 어떻게 전 정권 마지막 날 공포가 되는 겁니까? 차마 이 말 앞에 한동훈은 말하지 않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뒤 권력을 내놓게 된 민주당은 뒤가 구린 나머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신 지난 4월 권력이양 전의 국회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은 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잘못된 의도, 잘못된 내용, 그리고 잘못된 절차.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한동훈은 무소속 양양자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검수완박이 안 되면 청와대 20명 감옥관이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과 그리고 황운하가 했다는 말, 검수완박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이유로 내놓았습니다. 한동훈은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새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 가며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에 이 법안을 공포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한동훈이 주장한 잘못된 절차로 보아 검수완박법 국회 의결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이 법률들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무효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 쪼개기 국회는 소수파의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편법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한동훈은 민정배의 민주당 위장탈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 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 자, 이 부분이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이 위장탈당은 법에서 말하는 일종의 가장행위로서, 그러니까 속과는 다른 겉을 가진 행위라는 겁니다. 가장행위.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7월 12일 공개변론에서 헌법을 어긴 의원 활동이라며 한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종석 재판관, 정말 제가 아는 법조인 중에서는 날카롭고 겸허한 분입니다. 저도 그분과 함께 근무하면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종석 재판관은 어제 공개변론에서 다시 이 점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들에게 성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경우에 민주당이나 민영배나 법사위원장이나 안건조정위원장이나 모두 법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히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민영배는 탈당하고, 그러니까 위장탈당을 하고, 법사위원장은 민영배를 안건조정위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가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진행 과정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자유위임인가? 이종석 재판관은 정치적 관점의 답변을 하는 국회 측 대리인에게 이곳은 법정이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탈당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영배의 내심의 의사는 탈당의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가장행위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이 가장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종석 재판관은 이 탈당행위가 진정한 탈당행위인가 가장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행위면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걸 굳게 믿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서 검수완박법 가결을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소원 민주당 의원인데 가짜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만든 뒤에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은 다음에 그리고 가결을 시켰다. 이 전체 가장행위, 이건 가짜다는 거죠. 무효라는 겁니다. 거기서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그리고 중대한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무효인 행위다. 그 말입니다. 한편 한동훈은 국회의 입법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에 의해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으로,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절차, 그리고 잘못된 내용, 무엇보다도 잘못된 의도,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져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수완박법 자체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다. 다른 답은 없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답은 없다. 그래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본인의 원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정안을 끼워넣기 같은 이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10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국회를 때린 변호사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검사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적법하게 개정돼서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은 직접 권한을 침해받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으며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떻든 저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승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는 진보 진영에서 낸 분들이 많았다 이래서 걱정이 컸지만 그렇더라도 그분들의 양식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가 남부 법원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심리하는 가처분은 이준석이 낸 5개의 가처분 중에서 정구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그리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를 구하는 4차, 그리고 비대위원 8명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내는 거죠. 게다가 오늘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려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윤리위가 모든 것을 일순위 끝낼 칼을 언제 뽑느냐는 것이죠. 솔직히 이준석에 대한 가처분은 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남부법원은 사실상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하나뿐이어서 지난번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여전히 이번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에 이준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죠. 물론 법원은 이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바꿔달라고 한 제52 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제51 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 외에는 52 재판부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장과 친지가 된다거나 혹은 아주 가까운 어떤 관계인 것이 증명이 될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52 재판부를 바꿀 수가 없다. 52 재판부는 평소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 재판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처분 신청이 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윤리위 역시 강도 높은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데도 당과 이준석 사이에 사태를 완화할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건 제가 보기엔 이준석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조차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양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는 이미 국민의힘의 공적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법원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 정진석 비대위원회는 또다시 좌초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되겠죠.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이 신청한 가처분 심리기일인 오늘 윤리위를 엽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이준석이 한 말 중에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에 대해 추가 징계를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이미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한 만큼 사실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 윤리위 기일에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혹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고강도 추가 징계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니까 그 징계보다는 높은 징계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순순히 당할 이준석이 아닙니다.
이준석은 이미 SNS를 통해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준석 잡기를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 글쎄요, 물가와 환율을 잡는다. 무슨 방편이 있습니까?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징계가 아니라도 만약 국민의힘 예상대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을 할 경우 여당은 이준석 리스크에서 벗어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당 내부 갈등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지만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서 3차 비대위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 집권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호영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경우에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하튼 흥미진진합니다. 온 국민들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가처분과 이준석 징계가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콩쥐고 누가 팥쥐입니까?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에 대한 후속 뉴스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 길기도 길죠. 이걸 과방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 왜곡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최초 보도를 했던 그 최초 보도사인 MBC를 향해 26일 대국민 사과 방송과 그리고 박성재 사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박성재와 해당 기자, 보도본부장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만약 의도적인 허위사실 보도였다면 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서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승중이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MBC가 단순 해명이나 정정보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이 조작,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을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이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승재는 보도국장 시절 조국과 검찰 개혁을 지지한 서초동 집회 인원을 놓고 딱 봐도 100만 명이라고 민주당을 비호하게 앞장섰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의 이번 조작방송은 좌파 진영의 무리한 흔들기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방송 조작 사고다. 그런데도 MBC는 대국민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도를 해놓고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다른 방송도 방송했는데 왜 본인들에게만 문제 삼냐며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본사 입장이라는 해명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실제 다른 방송도 다 방송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MBC는 미국 백악관에 메일까지 보내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했다. 정말 그랬습니까? 저도 이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방위 국힘 의원들은 MBC는 사실 확인도 없이 오전 10시 7분에 조작 자막을 따라 동영상을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홍근의 발언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엠바고가 9시 39분인데 박홍근은 그보다 앞선 9시 33분에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영상을 어디서 봤다는 것입니까?
박원내 대표가 타임머신을 탄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도 않은 영상, 게다가 잘 들리지도 않는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 몸으로 유착돼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문 유착의 확실한 증거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광우병 사태에 대한 온당한 처벌도 없었으니 사기 행각을 대놓고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27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외교부 장관 박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게 또 만장일치입니다.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명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정당입니다. 그 정당에는 양심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는가요?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3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아마도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 내용을 MBC가 논란의 자막을 달아 처음 보도하기 30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막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던 사람이 이 새로운 글을 통해 자신을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엠바고 해제 전에 이 대통령 발언을 미리 알고 유포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소위 찌라시를 봤을 뿐 MBC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10년 조금 넘게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 오마이뉴스에서 이 기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확인해 준 사람 가운데 MBC 기자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짜고 친 고스톱은 아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보이 피해는 너무 큽니다. 솔직히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